일본 은퇴자의 생활 수준. 우리는 준비됐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은퇴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통해 우리의 노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30%를 넘었고 평균 기대 수명은 여성 87세, 남성 81세로 은퇴 후에도 20-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들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1. 평균 연금 수령액과 생활비. 일본의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2층 구조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은 우리의 국민연금과 비슷하고 후생연금은 우리의 퇴직연금과 비슷합니다. 일본 직장인은 두 연금에 모두 가입하며 이 경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15만에서 20만 엔에 달합니다. 상위 10%는 월 25만 엔 이상을 수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반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기초연금만 받아 월 5만에서 6만 엔에 그칩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구조와 유사해 단순 수치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만 엔 정도입니다. 평균적인 연금만으로는 약 5만에서 7만 엔이 부족한 실정이죠. 이 부족분은 저축을 깎아 쓰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메우고 있습니다. 2. 계속 일하는 일본의 노인들. 많은 일본 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70세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강 유지, 사회적 연결, 자아 실현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이 일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체면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죠. 3. 의료비와 복지 인프라. 일본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고령자의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는 연소득 200만 엔 이상인 고령자의 본인 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요양시설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돌봄 모두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통비 혜택과 현실. 일본의 교통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기본 지하철 요금이 200엔 이상으로 하나 약 1,800원 이상이며 장거리 이동 시에는 500엔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교통 혜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에서는 연 3,000엔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도쿄나 기타 지역에서도 고령자 할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수도권 지하철만 무료이고 버스는 여전히 유료인 점에서 일본이 더 적극적인 편입니다. 5. 고령자 자영업과 주거 문제. 고령층의 자영업 비중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지만 일본 역시 자영업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일본은 고령자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방 소형주택이나 공공실버하우스 등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고 주거 역시 전세 불안정, 공공실버타운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큽니다. 6. 문화여가 인프라 차이. 일본은 공공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체육시설 등 고령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가 생활권 곳곳에 퍼져 있어 여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노인정이나 복지관 중심의 제한된 형태가 많고 지역 간 격차도 큰 편입니다. 7. 일본과 한국의 퇴직 나이 차이. 일본은 평균 퇴직 나이가 64에서 65세이고 재고용 제도를 통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퇴직 나이가 52에서 54세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이후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재진입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 단절과 연금 공백,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은퇴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 구조상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초중반의 퇴직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 정규직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건비가 높아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일본은 고령자가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국은 은퇴했으면 쉬어야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일자리에서 고령자를 배제하는 문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 인턴제, 60세 이상 맞춤 일자리 정책이 등장하며 퇴직 이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은퇴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8. 결론. 일본은 완벽하지 않지만 배울 점은 있다. 일본의 연금 제도나 고령자 정책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늘어나고 고독사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일하고 연금을 꾸준히 받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한국은 노후의 시작이 빠르고 연금은 부족하며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체면보다 실리를, 단절보다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은퇴자의 생활 수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은퇴자의 현실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